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그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재검토 의사를 밝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열차 방축 운행으로 전국 주요 역에서는 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학 면접 시험과 논술이 치러지면서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수험생과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진 또 다른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 인원고 학생들이 해당 교사들의 사죄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삭발식에선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사이에 보성도 오갔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던 한국과 일본. 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 봉합일 뿐이죠. 한일 두 나라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자, 마음을 놓기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담판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음 달 정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정은 다음 달 말 중국 스촨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입니다. 이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따로 만나서 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요, 이런 한일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그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다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에 무려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겁니다. 지난 연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 정상이 계속 만났지만 밀도 있는 회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 자리에선 양 정상이 8초만 악수를 하는 등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달 초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붙잡고 10분 남짓 짧은 환담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마주 앉는다면 수출 규제는 물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지소미아 연장 굉장히 극적이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을 청와대가 추가로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소미아 연장 발표 이후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요,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WTO 제소 중지와 같은 현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수출 규제 국장급 협의와 같은 어음만 덜컥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 입장을 먼저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먼저 접고 들어와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배제를 완전히 철폐할지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일본 나고야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회담 시간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2배 이상 길게 진행됐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는 좁혀야 할 간극이 컸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 애초 회담은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3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조율과 수출 규제 협의 논의 등을 논의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서로 그 선의의 good faith 디스커션을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지소미아 협의 과정에서 빠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강조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선 아베 총리 최측근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いわゆる賠償金ではない形の出し方というのは一つの方法ではないかと。 이런 가운데 이란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최근 한국을 찾아 문 의장 측과 비공개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한일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미국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안보 문제는 다른 영역의 한일 갈등과는 분리해야 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서로가 싸우는 건 알아서 해라. 하지만 안보 문제를 건든다면 우리 미국을 건드리는 거다.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미 행정부.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이번에는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조건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갱신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접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ncreases the risk to U.S. forces in Korea and damages the U.S.-Korea alliance. 앞서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가 모두 나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고 전방위적 설득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일 갈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서 촉발된 한미 균열 우려는 여전합니다. 연말 시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를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 대학 논술과 면접을 봤던 지방 수험생들 열차표 구하느라 애가 탔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작한 철도 노조 파업으로 운행률이 뚝 떨어지면서 열차표 구하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주요 역마다 표가 매진됐던 현장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도 노조 파업 나흘째이자 첫 주말, 감축운행으로 대부분의 열차표는 입석까지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애기 학교 면접 때문에 그저께 가고 미리 예매를 했어요. 근데 표가 너무 없어갖고 입석으로 그냥 일단은 그래갖고 온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한양대와 이화여대 등 전국 14개 학교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데 면접을 보는 곳까지 합치면 50개 학교가 넘습니다. 코레일은 운행률 74%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수험생 수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열차 지연이 길어질 경우 경찰 협조를 받아 수험생들을 긴급 이송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노조는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측에는 교섭 재개를, 국토교통부엔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고양시 20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 노조는 철도 파업과 맞물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내일 오전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소미아가 연장된 마당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청와대 바로 앞에 텐트까지 치면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3가지 요구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해결됐을 뿐이라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명분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장됐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과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3가지 요구 중 이제 1개가 해결됐을 뿐이라며 단식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투쟁 강도도 더욱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과 국회를 오가며 출퇴근 투쟁을 했지만 어젯밤부터는 청와대 앞에 아예 텐트를 치고 24시간 투쟁에 나섰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100m 이내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제한구역 밖에 1인용 텐트를 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명분도 공감도 없는 단식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애 집회와 정쟁에만 매달리며 직무를 유기해왔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방해한 과오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초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죠. 인원고 학생들은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반기를 들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성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일구호 복창 강요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이런 게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편향적인 걸까요? 조 교육감의 결정에 학생들은 머리를 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사상주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릎에 손을 얹은 인원고 학생은 굳은 표정으로 삭발을 합니다. 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삭발을 하는 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울먹입니다. 인원고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인원고의 정치 교사와 이를 방조하고 협력해온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준엄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못 받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조 교육감이 정치 편향 교육을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원고 사상 주입의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치 공범입니다. 학생들을 응원하러 온 학부모 단체 회원과 교육청 직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도 성찰해야 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반응에 대해 학생들은 분개했습니다. 순수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른들의 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조 교육감의 사퇴와 해당 교사의 사죄를 기다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장관,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이 검찰 조사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열기는 했는데 나중에 답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검찰 조사만큼은 아주 꼼꼼하게 읽고 갔습니다. 검찰이 준 패를 읽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이름과 직업을 묻는 이른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늦춰달라는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기 바로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3차례 접견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집중된 1차 조사와 달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집중된 그제는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시간 30분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긴 시간 동안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의 패를 파악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위해 나중에 대답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대로변에서 60대 남성이 대낮에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을 마시고 근처에 쓰러져 있던 또 다른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선착장 인근 길가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남성의 몸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내용은 교통사고 건으로 들었어요. 칼에 찔렸다고.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남성이 쓰러진 곳 주변을 수색하던 중 용의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성은 독극물을 마신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냥 대표한테 싸운 거리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하니까 우선 숨겨놓고 보고 후속이 우선 아니겠냐. 경찰은 숨진 남성의 유족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네, 이슈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입니다.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영화 한 편 보시죠. 둘이요? 예, 네, 영화 신세계입니다. 예. 경찰이잖아, 죄송합니다만 제 황정민 씨는 조직폭력배고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가 경찰한테 뇌물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과자인데 과자를 주는데 다들 속에 저렇게 달라가 돈이 깨끗하게 세탁기 돌린 거라 드셔도 됩니다. 세탁기 돌린 거라는 것은 자금 세탁이 확실하다 그런 겁니다. 꼬박꼬박 세금도 넣어 드리려니까 세금이 뇌물을 얘기하는 거죠? 일은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내둡시다. 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저렇게 사과 박스나 007 가방에 돈을 담아서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날로그식으로. 네,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으면 3억이 딱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뇌물 전달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한테 3년간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이 받은 게 아니고 딸이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됩니까? 누굴 보고 줬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제 부산대 측이 조 전 장관 딸에 지급한 장학금에 특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뒤늦게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성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원장은요 올해 6월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받은 대가로 부산의료원장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딸에게 주어진 장학금이 뇌물 성격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봉이 김선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니 유 전 부시장은 책장사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출판 기념의 얘기인데 이건 정치인들이 곧잘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제 2013년하고 2015년에 책을 출간을 했지요. 두 권의 책.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게 자신의 저성을 대량 구입하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네, 업체들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못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큰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 큰 그림. 책을 산 업체들에게 내가 보유한 책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샀던 책들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불은 안 해주고요. 뭐 돈을 돌려줬는지는 수사가 진행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한테 진짜 실제 책을 보내주기는 했는지. 환불을 해줬는지. 네, 이것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유 전 부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금품을 받은 건 일부 신인한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전형적이네요. 그렇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거나 부정청탁 같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회사에게 강권을 했다면 직무 연관성 부분에서는 부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가성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뇌물죄 성립 요건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 대상 아닙니까? 네, 금융위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 특히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네.
관리감독 대상 업체에게 금융과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도 네. 뇌물죄는 물론이고요. 예.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받은 시기가 시행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뇌물죄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이고요.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뇌물도 통 크게 받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2014년에 중국을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전 중국 중앙위원회 쉬차이허우 부주석은요. 뇌물로 1톤 넘는 현금을 받아서 집에 1톤이요? 집에 쌓아놨고요. 예. 구진산 전 부부장 집에는 순금 마오쩌둥 동상을 비롯해서 뇌물로 받은 순금이 수국이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신에서 뇌물 주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네. 누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왜 그런지 의심부터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우리 경우는 좀 약소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요. 뇌물은 좋지 않습니다. 예,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된 3명, 또 제주 차귀도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 선원 11명.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분들입니다. 독도 헬기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뒤로하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중수색에서 큰 역할을 하는 청해진함을 제주로 보내기로 한 건데요. 가족을 찾지 못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다니 이 숭고한 결정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24일째인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독도를 찾았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7명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3명. 가족들은 수색 해상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앞서 독도 헬기 추락 실종자 가족들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해진함을 일단 제주 해역으로 투입하는 걸로 저희 가족 협의해서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중수색 중심인 청해진함을 제주 차귀도 대성호 수색 현장에 보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화요일 배에 불이 나면서 선원 11명이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에서 실종하고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청해진함은 곧바로 제주로 가지 못했습니다. 수중 무인잠 수정 케이블이 고장나면서 진해 군항으로 어제 입항했습니다. 독도 해상 수색에 나선 이후 확인된 것만 벌써 4번째 고장입니다. 지난 5일에는 자동함정 유지장치에 17일과 20일에는 엔진 고장으로 수색을 중단했었습니다. 청해진함은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마친 후 제주 수색 현장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번 뉴스 보시면 저 동네는 어딜까 이사 가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태양광 아파트에 살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물안개가 자동 분사되고 또 아이들은 교실 칠판으로 진짜 같은 우주 공간을 체험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똑똑한 기술 스마트 시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강서구 1,800개 공공 CCTV 화면이 펼쳐집니다. 체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두면 자동으로 차량을 잡아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상 행동을 감지해 곧바로 알려줍니다. 범인이 나타났을 시에는 동서남북 어디에 도주를 했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한 아파트. 우와, 불 켰다! 휴대전화로 전등과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고 놀이터 CCTV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가스밸브도 바깥에서 잠글 수가 있어서 깜빡했을 때 너무 편리하게 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올해 초 개관한 서울식물원은 세계 12개 도시식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스마트 기술로 관리합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물안개가 자동으로 나오고 관람객 수를 파악해 특정 장소에 몰리지 않게 조절도 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와 전통시장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우리 도시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부가 매연 뿜는 차량 잡기에 나섰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피하고 화내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미세먼지만큼 숨막히는 단속 현장, 안보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흰색 탑차 한 대가 도로 끝차선으로 들어섭니다. 배출가스 허용치보다 많이 뿜어내는 차량으로 의심돼 적발된 겁니다. 무작정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어요? 선생님, 제가 5등급 차니까는 드리려고 저희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이게. 이 같은 차량에 보름 이내 정비 점검하라는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잘 모르지만 그냥 필터가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3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에서 꺼낸 에어컨 필터입니다. 새 필터와 비교해보면 시커멓게 변했고 군데군데 이물질이 껴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 교체 주행 주기를 10,000에서 15,000km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송풍기를 내기 모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주말에 꼭 필요한 소식만 전해드리는 뉴스타그램입니다. 기성용 한혜진 부부가 딸에게 입힌 드레스. 겨울왕국2에서 주인공 엘사가 입고 나온 겁니다. 벌써 엘사 드레스 구하기 대란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제품은 품절이 됐습니다. 이거 입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디즈니 공식숍에서 파는 엘사 드레스와 부츠, 가발과 팔찌 장난감을 합치면 한국 돈으로 18만 원이 넘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선 엘사 드레스가 180만 원까지 치솟았을 정도. 딸부모들에게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대판 오병이어다. 닭 한 마리로 기적을.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닭 한 마리로 32분 반찬을 만들고 두부두모로 50인분의 국을 끓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공개했던 어린이집 부실급식 유형인데요. 또 부실급식 실태가 고발됐습니다. 부모들에게 보낸 식단표와 달리 건더기 없는 카레에 멀건 흰죽을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건데요. 이런 뉴스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탑 배우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슈를 몰고 다니는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런 분이더라고요. 저도 꼭 만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님의 어떤 그런 인기에 우리 백두산 팀이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 좋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EBS 캐릭터 펭수입니다. 김명중 사장님, 함께 합시다. 당돌함이 매력인 이 펭귄,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인기 이모티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의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펭수, 저랑도 밥 함께 합시다. 지금까지 뉴스타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우승팀은 결국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1위 울산이 2위 전북과 오늘 비겼는데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산은 6년 전 뼈아픈 악몽을 안긴 포항과 다음 주 최후의 일전을 치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1일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었지만 울산은 후반 추가 시간 포항에 통안의 결승골을 내줍니다. 팬들은 망연자실, 울음까지 터뜨립니다. 그로부터 6년 뒤 울산은 오늘 이겨서 마음 편히 우승을 확정하려 했지만 후반 4분 전북 김진수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26분 불투이스의 헤딩슛으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울산은 다음 주 일요일 포항과 최후의 일전을 치릅니다. 물론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지만 울산이 지고 전북이 이기면 우승은 전북이 차지합니다. 울산으로선 6년 전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9개월 지상전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조코비치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말벌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집중해 서브를 넣으려는 조코비치. 그런데 갑자기 손을 휘젓고 발도 이렇게 살짝 빼봅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말벌 때문이었는데요. 예민해진 조코비치, 심판 판정도 부상당한 오른쪽 팔꿈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도 지고 말았는데요. 말벌 탓에 모든 게 꼬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찮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하찮은 일회용 종이컵이 그렇습니다. 100년 전 등장할 때만 해도 깨지지 않는 위생적인 컵으로 일대 혁명이었죠. 지금의 종이컵은 어떻습니까? 저도 습관처럼 쓰긴 하지만 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데요. 어디 종이컵뿐일까요? 이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 넘는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고래. 일회용 제품이 보내는 경고는 섬뜩합니다. 2021년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는데요. 갑작스런 규제에 여러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하찮은 습관으로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위대한 습관일 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